안녕하십니까. 사또의 컨설팅 세 번째 시간. 오늘은 법인 배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컨설팅을 다니다 보면 많은 대표님들한테 항상 힘줘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배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 상당수 거의 90, 한 5, 6% 이상이 법인들이 배당을 하지 않고 있는데요. 오늘은 배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당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꼭 해야 한다라는 말씀하고요. 배당의 효과를 안다면 안 할 수가 없다. 과연 그런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법인 배당이란 무엇인가? 법인 사업자의 권리이며 자산운용 방법의 툴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상법에 부여된 법인의 주주들의 권리가 배당입니다. 이거는 법인 자산의 분배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런데 상당수의 우리 대표님들이 임원을 하면서 급여를 받으시니까 배당을 안 받는 경우가 있지만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대표님이 가지는 권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법인의 주식가치 상승률을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또한 증여, 상속세 감소 효과를 나타냅니다. 뭐든지 한 번에 큰 효과를 볼 수는 없거든요. 조금씩 쌓아나가는 것들이 필요한데 이렇게 배당을 지속적으로 함으로써 증여와 상속세 감소 효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 법인의 자산 정리 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건데요. 청산, 매각, 세금 감소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만나는 대부분의 대표님들을 보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기업들이 1세대에서 끝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2세대야 3세대 가는 경우도 좀 작고요. 그다음에 뭐 영속적으로 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시피 하죠. 그래서 언제일지 모르지만 내 대가 될지 다음 대가 될지 모르지만 청산이나 정리를 한다고 할 때를 대비해서 출구 전략을 세우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 지금처럼 그럼 이익 잉여금을 쌓아놓을 경우에 문제점이 무엇이냐가 배당을 하지 않으면 이익 잉여금이 쌓이는 게 되겠죠. 그러니까 전년도에 이익이 미처분 이익 잉여금으로 남아서 계속 쌓이게 됩니다. 이랬을 때 문제점은 첫 번째, 가업 승계에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잉여금이 쌓이면 이익금이 쌓이면 자산이 증가하잖아요. 그러면 순자산 가치가 증가합니다. 상증법에서 가치 평가를 할 때 그러면 주식 가치가 올라가게 되죠. 뭐 이 주식 가치에 대해서는 앞에도 누누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게 상승하면 다들 아시는 것처럼 증여 상속세 세금이 증가하게 됩니다. 두 번째, 법인 청산 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뭐 1세대를 하든 2세대에서 이제 청산을 하고 정리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 자본금을 제외한 잉여금은 지분에 따라서 배당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매각 시에도 문제가 되는데요. 대개 대표님들이 알고 계시는 것 중에 잘못 알고 계시는 게 청산을 하면 배당소득세 세금이 높으니까 나는 주식을 매각해서 양도한다. 그러면 세금은 25%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실제로 양수하는 사람은 이익 잉여금을 승계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만약에 뭐 자산 중에 20억이 이익 잉여금이라는 거죠. 그러면 대표님이 만약에 청산을 하면 50% 10억 정도 세금을 내야 됩니다. 간단하게. 근데 양도를 하면 20억이니까 25% 하면 5억 정도 세금 내는 거죠. 그리고 내가 15억 정도 가져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반대로 양수하는 사람이 나중에 그 20억을 받아온 다음에 자기가 또 10억을 내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결국은.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는 법인을 매각할 때 물론 영업권에 대한 가치 평가도 있긴 하지만 잉여금에 대해서는 승계하지 않고 정리하고 와라. 뭐 100%가 됐든 상당 부분은 그쪽에서 처리하고 나머지 인수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잉여금은 배당 처리를 결국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배당을 하게 되면 종합소득세도 내고요. 그 다음에 지금도 건벌이가 한 7% 되는데 고액 건벌까지 포함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중소기업은 출구 전략이 세워져 있지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도 이 배당은 이 출구 전략의 한 방법입니다. 한 번쯤 배당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으시고요. 자, 그럼 법인이
배당이 필요한 이유, 대표님들이 배당이 필요해야 하는 거죠. 왜 필요한지. 첫 번째, 법인은 기본입니다. 배당이. 배당은 주주의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권리며 세금 절세와 자산 활용의 도구라는 거죠. 이익잉여 감소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결손하고 배당. 근데 결손은 사실 내가 물론 임의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힘든 거잖아요. 사업을 영위하려면. 그러면 방법이 뭐냐? 배당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배당을 할 때 동일한 금액의 배당은 횟수가 많을수록 절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10억이란 금액을 한 번에 하느냐, 1억씩 나눠서 하느냐 이런 차이죠. 그 다음에 배당은 가업 승계 자금 마련의 도구다. 이것도 뒤에 가면 저도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주가 5명 있습니다. 20%씩. 제 고객이었던 분인데요. 자, 이분은 저를 만나서 1년에 매년 1억씩 배당을 합니다. 그러면 1,400만 원 배당 소득세하고 주민세 10%에서 1,540만 원의 세금을 내게 됩니다. 10년을 하면 10억을 한 거죠. 그러면 1억 5,400의 세금을 내게 됩니다. 그런데 한 번도 안 하고 있다 한 번에 10년짜리 10억을 한 번에 하면 세금을 얼마나 내느냐? 2억 7천 23만 원의 세금을 내게 됩니다. 배당소득세를. 이것만 내느냐? 건보료가 뭐 지금은 7%가 앞으로 계속 올라가면 10년에 9% 10%될 수도 있겠죠. 근데 1억씩 매년 한 데는 건보료가 없습니다. 왜? 2천만 원씩이니까 건보료 해당이 안 됩니다. 근데 밑에는 1인당 2억이 되는 거죠. 그러면 7% 하면 5분이 6,300만 원 정도의 배당 소득세, 1인당 1,260만 원 정도의 세금을 내게 됩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보면 총 세금이 1억씩 매년 한 업체는 1억 5,400만 원이 그대로죠. 근데 10년에 몰아서 한 번에 하는 데는 3억 3,323만 원. 한 1억 8천 정도의 세금의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큰 거죠. 이 이유가 뭐냐? 배당 횟수가 10번을 했느냐, 한 번을 했느냐에 따라서 세율이 15.4냐, 33.3이냐가 된다는 겁니다. 어차피 해야 되는 배당. 위에 보시는 것처럼 결손과 잉여 감소 방법은 결손과 배당밖에 없는데 한 번에 하는 매년 하느냐 아니면 몰아서 한 번에 하느냐에 따라서 세금 차이가 이렇게 난다는 거죠. 15.4냐 33.3이냐. 대표님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필수인 배당, 세금 낼 돈만 있으면 매년 하는 게 장기적으로 결과적으로 세금 절세 방법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리고 배당이 필요하게 된 이유 두 번째는요. 2017년의 세법 변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 이후에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었다고 말씀드린 거거든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에 순자산가치와 순손가치를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중평균해서 주식가치를 평가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동안은 세금을 내왔습니다. 증여나 상속을 할 때. 근데 이때 바뀐 게 순자산가치 80%하고 비교해서 큰 금액으로 결정을 해라라고 법이 바뀐 겁니다. 이 2017년 세법 변경으로 인해서 무슨 문제가 발생했느냐? 이제는 순자산 가치가 감소한 방법 외에는 주식가치 감소가 어렵다는 겁니다. 물론 결손이 한 해에 많이 나면 떨어지긴 많이 떨어집니다. 근데 옛날 가치가 않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100억이었는데 옛날에는 단기 순위 결손이 남으로 인해서 50억, 60억까지 떨어졌는데 이제는 80억으로 묶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법이 이렇다고 해서 대책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이익을 줄이거나 잉여금의 배당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익을 줄이는 방법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대표님이나 자제분들의 급여를 올리는 게 되겠죠. 왜? 법인세 많이 내서 혜택이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익 이상 2억이 이익이 나는 법인은 1억이 이익이 추가되면 22%, 물론 지금 주로 19%니까 20.9%, 21.9%가 되나요? 세금을 내게 되는 거죠. 그거 많이 낸다고 혜택이 있느냐? 하나도 없습니다.
어쨌든 잠깐 제가 옆으로 빠졌고 그래서 이익을 줄이거나 잉여금 배당밖에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수치가 중요하니까요. 현재 가치가 27억 1,500만 원인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을 한 번도 안 한다 하고 매년 배당하는 데를 따져보면 이 기업은 15년 정도 기업이 업력이 되는 기업입니다. 1년 후에는 28.75, 2년 후에는 30억, 3년 후에는 31억 9천억 이렇게 됩니다. 근데 배당을 매년 하면 27.95억, 28.75억 해서 8천만 원씩 매년 8천만 원씩의 주식 가치가 덜 올라가는 경우가 발생하는 거죠. 10년이면 UAE처럼 10년을 배당을 꾸준히 이력을 하면 배당을 안 했던 기업은 43.1억 1,500이 되고요. 매년 배당을 한 기업은 35.15억 8억의 차익이 발생하는 거죠. 10년간 배당소득 8억 하고요. 가치 감소 8억 해서 16억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8억 정도가 감소하면 상속세는 4억 정도가 감소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배당하셔야죠. 매년. 자, 그리고 이거 지난 시간에 강의 드린 건데 사전준비가 법인에 대해서 사전준비가 안 된 분과 된 분이 있는데 안 된 분이 이제 업력이 15년 된 기업이니까 여기다가 10년이 지났을 때 25년 후죠. 결과적으로. 그러면 이때 퇴직금이 어떻게 되느냐? 이분은 7억 5천입니다. 연봉이 1억이면. 이렇게 만약 이분이 25년 차에 퇴직을 했다. 그럼 주식가치가 37.15억이 됩니다. 그러면 상속세금 어떻게 되느냐? 13.97억이 나옵니다. 이 37.15억에 대한 세금 요약금이 나오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7억, 퇴직금 7억 5천인데 상속세금이 13.97억이니까 6억 4,700이 부족하게 되겠죠. 준비가 된 분은, 사전 준비가 된 분은 퇴직금이 20억이 됩니다. 그럼 주식가치가 어떻게 되느냐? 21.57억으로 떨어집니다. 21억 5,700만 원이죠. 그럼 상속세금은 얼마로 떨어지느냐? 7억으로 떨어집니다. 그럼 과부족이 과로 12.9천억이 남게 되는 거죠. 그럼 가족한테 돌아갈 돈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사전 준비가 된 분은 배당 8억하고 절세 19억 4,400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28억 거의 28억에 대한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이래서 배당은 무조건 하셔야 되고 사전에 이건 앞 강의를 들어보시면 알 거고요. 사전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 배당의 또 다른 필요성. 현금만 쌓아놓은 글씨가 틀린 것 같은데요. 기업만 배당한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배당이 필요하고 해야 된다는 것은 이제 지금 이해할 수가 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대표님들이 많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부분의 대표님들이 말씀하시기를 잉여금은 허수다. 우리 현금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잉여금은 현금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현금 플러스 자산이죠. 토지를 샀건 기계를 샀건 자동차를 샀건 이런 자산을 취득하면 그거는 돈은 없지만 그것들이 자산으로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법인의 토지, 건물, 설비에 녹아 있습니다. 나중에 대표님이 파시면 특히 토지, 건물에서는 땅에서는 상당 부분의 자금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가 당기순이익이 나서 토지를 사거나 건물을 사거나 설비를 사면 실제로는 비용 처리를 받습니다. 아시다시피 5년, 10년에 걸쳐서 나눠서 비용 처리를 받거든요. 20%씩.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잉여금은 세금 내고 가라는 거죠. 그래서 배당을 할 때는 현금이 있을 때 하는 게 매출대금이 입금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배당소득세 1억을 하면 1,540만 원 납부할 돈만 있으면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주주한테 3천만 원을 줬어요. 배당을 합니다. 다시 돈을 받아서 회사를 입금을 시켜서 가수금으로 처리하고 또 다른 분한테 지급을 하고 해서 또 다시 돌려받고 이렇게 해서 세금 낼 돈만 있으면 배당을 하는 겁니다. 배당은
세금 낼 돈만 있으면 해야 한다. 왜? 몰아서 하면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 말씀을 드렸죠.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가업승계 자금 마련의 툴입니다. 대표님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한번 집중해서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가업승계 형태는 자녀가 대표이사 또는 최대주주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최대주주가 되는 거죠. 자녀가 최대주주가 되는 게 가업승계입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하려면 주식의 증여가 발생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 증여세금 납부 재원 마련이 가장 큰 문제라는 거죠. 주식 가치를 낮추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고 어쨌든 납부 재원을 마련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 배당을 이제 하면 되는데요. 그럼 정률 배당 구조가 돼야 됩니다. 왜? 이제는 초과 배당이 차등 배당이 계속 증여를 합산하니까 그러면 지분 구조 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자녀에게 증여를 하는 거죠. 그럼 증여세 납부 재원이 필요한데 이거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회사 전에도 한번 제가 처음 아닌가 말씀드렸는데 회사와 직원들과 직원들의 가족과 내 협력업체들을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회사가 지분 구조가 안정돼야 내가 만약에 문제가 되더라도 회사가 문제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원인이 뭡니까? 주식가치 상승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넘기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구의 자금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주식을 증여하려면 자녀가 증여받는 거니까 자녀가 세금을 내야 되는데 자녀가 돈이 없잖아요. 어리니까. 어리거나 학생이라. 그러면 내가 현금 증여를 해줘도 됩니다. 그럼 개인 재산을 해주는 거고요. 또 법인 재산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걸 하는 게 맞겠습니까? 앞에 행위와 원인이 다 법인 때문이기 때문에 법인 재산을 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정료배당 지분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차등배당이 필수라는 겁니다. 뒤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배당은 네 번째 차등배당으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차등배당 들어는 보셨죠? 최재주 등이 특수관계인에게 자신의 지분에 대한 배당권을 넘겨주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런 거죠. 1억을 하는데 내가 90% 아들이 10% 있는데 내가 9천만 원 안 받고 다 자녀한테 1억을 주겠다. 이게 내가 9천만 원을 받을 권리를 자녀한테 넘기는 게 되겠죠. 이런 게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차등 배당이죠. 근데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초과 배당이 되겠죠. 이게 2011년 이전에는 1억을 배당을 하면 배당세 주민세 포함해서 1,540만 원, 그 다음에 이걸 빼고 증여세 또 500만 원을 내야 됐습니다. 5천만 원 공제하고. 총 세금이 2,040만 원입니다. 근데 2011년 7월부터 2020년 12월까지는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때 많은 제 고객 대표님들께서는 초과 배당을 하셨죠. 그동안 안 하신 분들은 10년 동안 거의 손해를 보신 겁니다. 배당 소득세가 1,540만 원이고 증여세가 500만 원이니까 배당 소득세가 크잖아요. 그럼 배당 소득세를 종결을 한 겁니다. 총 세금이 1억을 하면 1,540만 원만 냈던 거죠. 이게 사실 1억만 하는 게 아니라 10억, 20억을 하니까 세금 누수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2021년 이후에는 어떻게 바뀌었냐? 1억을 배당하면 배당 세금 1,400만 원 빼고 8,600에 대해서 증여세를 부과하면 5천만 원을 빼면 360만 원의 증여세를 냅니다. 그럼 총 세금이 1,900만 원인데 왜냐하면 이제 여기 앞에 140만 원에 대한 주민세를 플러스 하거든요. 그러면 이전에는 제일 높았을 때가 2,040만 원이었던 게 1,9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세금 차이면 얼마 안 내죠. 60만 원밖에. 근데 이거는 1억을 할 때인 거죠. 금액이 커지면 오히려 틀려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쭉 차등 배당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배당을 처음 한다면 한두 번은 무조건 차등 배당을 해야 됩니다. 이게 왜 그런지는 제가 고객님하고 미팅을 하면 전에 보여드렸던 저희 프로그램을 통해서 배당을 얼마 할 때 현재 주주의 구성과 소득이 얼마일 때 배당을 얼마씩 하면 세금이 얼마가 되는지 이게 초과 배당을 하면 어떻게 세금의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보여드립니다. 두 번째 배당은 필수. 배당의 시작은 차등 배당을 한다는 거죠.
일반 법인의 문제가 뭐냐면 자산 불출 시 세금의 문제인 거죠. 1억을 배당할 때 누구는 3천만 원 내고 누구는 1,240만 원 내니까 1억 배당할 때 세금이 아까운 거죠. 두 번째는 가업 승계 시 세금 문제입니다. 자녀한테 가업을 승계하려고 주식을 넘기려고 하다 보니까 증여세가 많이 나오는 거죠. 이것 때문에 사실 망설여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문제가 지분 구조가 바뀌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고요. 이렇게 하려다 보면 증여세금의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대표님 다시 한번 주목해 주시고요. 자, 정률배당 구조가 미흡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왜 대표자나 배우자님만이 있으니까 이거를 지분 구조를 조정을 해야 됩니다. 이때 가족이 추가되겠죠. 특히 자녀분들이 되는 거죠. 그러면 가족 지분이 증대를 하니까 증여세 납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증여세 납부 재원이 마련이 돼야 되거든요. 이때 이거를 배당금으로 준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차등 배당을 실시하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금액을 뭐 1인당 얼마가 필요하면 2억이든 3억이든 초과 배당, 차등 배당을 합니다. 그 돈 갖고 배당금으로 증여세를 납부를 하는 거죠. 그럼 지분 조정이 완료가 되면 정률 배당을 이제 이후에는 실시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앞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정률 배당을 통해서 자산의 분배 역할도 하는 거고요. 가업승계나 가업승계 자금 마련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산 불출과 가업승계 해결할 수 있는 게 바로 뭐냐? 배당이라는 거죠. 근데 가능하면 차등 배당으로 실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차등 배당은 그냥 일반 배당처럼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한테 상담을 받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배당의 시점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당은 법인 자산 분배와 가업 승계 준비의 중요한 수단이었다는 거죠. 근데 대표님들은 묵과하고 지나가신 분들이 많다는 거죠. 두 번째, 2017년 세법 변경으로 순자산 감소 활동인 배당은 이제 필수가 되었다는 겁니다. 선택이 아닙니다. 세 번째, 배당은 나보다 자녀들이 받는 게 올바른 방향이라는 거죠. 네 번째, 21년 차등 배당에 증여세 과세가 추가되어서 정률 배당 구조가 더더군다나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률 배당 구조를 만드는 것은 결국은 가업 승계를 준비하는 것과 같습니다. 정률 배당 구조는 자녀분들이 지분을 갖는 것으로 증여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전전 시간과 제가 말씀드린 자녀분들이 지분을 가지면 이거 나중에 문제될 때 자녀들이 문제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잠깐 더 설명드리면 주주들이 과정주의일 때 책임지는 거는 국세 2차 납세 의무만 있습니다. 매입초에 대한 결제 금액 이런 것들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정부 출연자가 받은 것들 이런 것도 자녀들은 책임질 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거고요. 일곱 번째, 지분의 증여는 자녀들에게 증여세 부담이 발생을 하죠. 증여세 해결 방법은 차등 배당으로 아직도 한두 번은 가능하다는 겁니다. 금액에 따라서는 계속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가 방문 드리면 프로그램으로 어떻게 세금 차이가 나는지를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업승계 준비는 회사의 미래 준비라는 거죠. 회사, 직원, 협력업체. 그래서 자금은 법인 자금을 하는 게 맞고요. 그래서 방법이 배당을 실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배당은 세금 낼 돈만 있으면 매년 무조건 해야 절세가 증가한다는 거죠. 앞에 9번은 차등 배당으로 자금 마련을 하기도 하지만 그거 말고도 배당은 매년 해야 되고요. 세금 낼 돈만 있으면 해야 된다는 겁니다. 대표님들한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어떤 기업이든 법인을 운영하고 계시면 무조건 100% 배당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배당에 대한 중요성을 설명을 드렸고요. 궁금하신
궁금하신 게 있으신 분은 대표님께서는 위에 연락처로 전화 주시면 제가 상담을 해 드릴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알차고 중요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